이 영상은 미네르바에 대한 간접적인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마녀 미네르바. 이름의 유래는 소행성 미네르바이며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다툼으로 가득한 세계를 한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때려 치유한 분노의 마녀라는 설명으로 처음 언급됩니다. 미네르바는 금발 벽 안에 웨이브 있는 사이드 테일을 하고 있으며 키는 152cm 정도로 작지만 프리실라, 엘자와 함께 리제로 3대 거유에 속해 있습니다. 펀치를 하면 갈라진 소매 부분이 하트 모양으로 뒤집히는 개성이 돋보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성격으로 생각한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며 우유부단한 태도나 상대를 속이는 듯한 태도엔 가차없습니다. 분노의 마녀라는 위험해 보이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계로부터 고통과 싸움을 없앤다는 선의로 가득 찬 목적을 가지고 세계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삶을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마녀들 중 미네르바가 가장 무해하다고 여겼고 심지어 고마워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마녀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미네르바가 세계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른 마녀들을 뛰어넘는 규모의 재앙을 몰고 온 인물입니다. 사테라를 제외하고 단순히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마녀가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의 사이는 함정에 빠져 미쳐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티폰이 미네르바를 막았을 때 미네르바는 여기서 고통을 참고 넘기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없던 스바루와 다르게 티폰의 심판에 저촉되어 악이라고 판단되었던 겁니다. 다음은 권능입니다. 미네르바의 권능은 공격한 상대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400년 전 이 힘을 사용하여 전세계 전장에 있는 부상자들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머리를 후려치든 연타를 치든 목을 조르든 박치기를 하든 무기를 사용하든 무엇이든 간에 치유 효과로 전환됩니다. 미네르바가 함정을 파서 상대가 빠진다고 하면 죽을 수 있지만 미네르바가 함정을 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본연의 신체 능력이 뛰어나 때린 상대가 튕겨나가거나 주먹을 꽂으면 크레이터가 생길 정도로 충격이 커 보이지만 맞는 상대는 전혀 아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치유 능력은 대단해서 몸의 일부가 결손되거나 치명상을 입었더라도 쉽게 고치고 죽을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영원히 피를 흘리게 하는 자신의 가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권능은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병이나 저주를 고칠 수 없어 다프네의 거식증이나 세교계 대제주교의 능력으로 변이된 사람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미네르바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마력에 필요한 마나는 세계의 중추 오드 라그나에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마나는 이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며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오드 라그나에서 생산됩니다. 오드 라그나란 마나를 주고 있는 거대한 마나의 집합체이며 세계의 핵심입니다. 마법사들은 보통 대기 중에 떠도는 마나를 마력으로 변환하여 마법을 행사하는데 미네르바는 대기에서 얻어야 할 마나를 오드 라그나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가야 할 마나가 널리 퍼지지 못해 마나가 고갈되는 지역은 천재지변으로 붕괴됩니다. 미네르바가 직접 치유한 사람들의 수는 5자리가 넘지만 그 대신 간접적으로 일으킨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은 것도 5자리가 넘습니다. 다음은 미네르바의 과거입니다. 권능을 얻기 전 미네르바의 주위에는 항상 싸움과 쟁탈전이 끊이지 않았고 아픔에 민감한 미네르바는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서럽게 슬퍼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의 무력함을 용서할 수 없어서 였습니다. 몇 번을 소리치고 애원해도 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미네르바는 울어도 헛수고라는 걸 깨닫고 순수한 힘을 원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힘이나 빼앗는 힘이 아닌 타인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쓸어버려 싸움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원했습니다. 미네르바는 자신을 단련해 어떤 고통에도 버티고 강철의 의지를 관철한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전장에 선 미네르바는 힘으로 힘을 찍어 눌렀습니다. 검사를 때리고 마법사를 걷어차고 싸움을 추구하는 자들을 남김없이 분수했지만 미네르바가 싸우면 싸울수록 싸움은 커져나갔습니다. 자신도 폭력을 멈추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절망감에 통곡하는 동시에 미네르바는 한 가지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네르바는 줄곧 슬퍼서 울던 것이 아니라 화내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깨닫고 권능을 각성한 미네르바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그만두라고 외치는 미네르바의 주먹으로 사람들은 치유되고 따스함에 꺾여 싸움은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네르바에게 감사해야 했지만 미네르바는 아무도 울지 않고 다름이 없고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추구했기에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세상을 달리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음은 에밀리아와의 관계입니다. 시련을 마친 에밀리아는 녹색 초원이 펼쳐져 있는 꿈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중 나온 것은 시련의 감독관인 에키드나가 아니라 미네르바였습니다.
미네르바는 에밀리아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약속으로 인해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밀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는 포르투나뿐이라며 수긍하자 미네르바가 울고 지금껏 마녀의 위압감에 등을 지고 서 있었지만 에밀리아는 걱정되어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미네르바는 에밀리아를 껴안고는 얼굴을 보여주기 싫으며 볼낯이 없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묘하게 안정감을 느끼고 기운을 차린 미네르바가 에밀리아를 재빠르게 뒤돌려 결국 에밀리아는 미네르바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적판으로 수정되기 전에는 미네르바의 이름을 들은 에밀리아가 그리운 기억을 자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수정 전에는 마중 나온 인물이 세크메트, 수정 후에는 미네르바지만 미네르바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는 묘사가 나왔다는 점이 공통되었죠. 미네르바가 에밀리아의 어머니다 라는 추측도 돌고 있지만 나온 떡밥은 이게 전부라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접점이 없어 보이는 미네르바와 에밀리아의 심상치 않은 관계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까지 분노의 마녀 미네르바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